여러분, 혹시 매일 마시는 사과 주스 한 잔이 담배나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마 이 의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의대에서 배울 때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수 교수입니다. 올해로 의사 생활 23년째를 맡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강상식 중에 정말 위험한 함정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3년 전 저희 병원에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72살이셨는데 평소에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로 만든 스무디를 드시고 비타민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산책도 빠뜨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380이나 나왔어요. 이 정도면 당뇨병성 혼수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분이 지금까지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였어요.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정말 의외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분이 매일 아침 드시던 스무디 때문이었거든요. 건강해지려고 바나나 2개, 망고 반 개, 포도 한 줌을 넣어서 만드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당분이 설탕 15숟가락 정도나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비슷한 케이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많이 드시다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과일과 혈당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의학 논문도 찾아보고 해외 사례들도 살펴보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관찰해 봤어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고 한 개를 먹는 것과 콜라 한 캔을 마시는 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면 정말 그래요. 망고는 천연 과일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은 당분의 출처를 구별하지 못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오렌지를 그냥 먹는 것과 주스로 짜서 마시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서너 개는 들어가죠. 그런데 오렌지를 직접 먹는다면 한 개도 다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주면서 당분 섭취를 조절해 주거든요.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 소중한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돼 버려요. 남는 건 순수한 당분뿐이고 게다가 액체 상태라서 흡수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결국 오렌지 서너 개분의 당분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진료하는 60대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드시는 모범적인 분이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갓 짠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 위험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죠? 의사 선생님, 저는 과자도 안 먹고 단 음식도 피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를 그냥 드시라고 권했더니 몇 달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맞지만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당분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젊을 때는 당분을 빠르게 에너지로 바꿔서 쓸 수 있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그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먹는 사과와 저녁에 먹는 사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는 하루 활동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당분이 빠르게 근육과 뇌로 가서 연료로 쓰여요. 하지만 저녁에는 이미 활동이 끝났으니까 남는 당분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죠.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실험을 권해본 적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과일을 아침과 저녁에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측정해보는 거였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녁에 먹었을 때가 혈당 상승폭도 더 크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렸거든요. 특히 포도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예요.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게다가 포도는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워요. 하나 먹으면 자꾸 손이 가게 되죠. 이건 포도에 들어있는 당분의 특성 때문이에요. 포도의 주요 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계속 더 먹고 싶게 만들거든요. 마치 단 음식에 중독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과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20여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살아있는 의학 정보예요.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와 나이에 맞춰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거예요. 앞으로 들려드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과일과 현명하게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건강해지려는 좋은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과일의 당분 함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천연 당분이니까 설탕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의사 선생님, 저는 단 것은 전혀 안 먹어요. 과일만 먹는데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하루에 바나나 두세 개, 사과 한 개, 포도 한 송이 정도는 드시거든요. 이 정도면 설탕으로 치면 20숟가락이 넘어가요. 특히 바나나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각설탕 4~5개 분량이거든요. 게다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담당하는 70대 환자분이 계신데 변비 때문에 매일 바나나 2개씩 드셨어요. 변비에는 도움이 됐지만 몇 달 후 혈당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바나나를 줄이고 다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바꾸신 후에야 혈당이 안정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익은 정도예요. 바나나가 노랗게 익을수록 당분 함량이 높아져요.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분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과를 먹느냐가 중요해요. 요즘 나오는 사과들은 예전보다 훨씬 달아졌거든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품종 개량을 많이 했어요. 특히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사과들은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약간 신맛이 나는 사과를 권해요. 신맛이 나는 사과가 당분도 적고 섬유질도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수박도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과일이에요. 수박은 대부분이 물이라서 칼로리가 낮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수박의 혈당 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게다가 시원해서 많이 먹게 되죠. 수박 한 조각 정도는 괜찮지만 한 번에 여러 조각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하는 60대 환자분 중에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 대신 수박을 먹는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수박 반 통씩 드셨거든요. 그런데 여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수박 섭취량을 줄이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반대로 정말 좋은 과일들도 있어요. 베리류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당분 함량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블루베리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70대 환자분이 계신데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블루베리 한 줌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몇 달 후에 요즘 머리가 좀 더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딸기도 정말 좋아요. 딸기는 비타민이 풍부하면서도 당분이 적어요. 게다가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만 딸기를 고를 때는 너무 단 것보다는 약간 신맛이 나는 것이 좋아요. 아보카도는 정말 특별한 과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생각하시는데 엄연히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일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당분이 거의 없는 대신 좋은 지방이 가득해요. 이 좋은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제가 담당하는 50대 환자분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한 후 몇 달 만에 수치가 많이 개선됐어요. 키위도 정말 좋은 과일 중 하나예요.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오렌지보다도 많아요.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돼요. 감기를 자주 걸리시는 분들한테 키위를 권하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키위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키위를 너무 많이 드시면 입안이 따가울 수 있어요. 키위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인데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과일을 먹는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에요. 아침에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반대로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을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미 식사로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신 상태에서 과일까지 드시면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권하는 시간은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정도예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시간에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다음 식사까지 포만감도 적당히 유지돼요. 과일과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거나 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자주 추천하는 조합이 있어요. 사과 반 개와 아몬드 10개 정도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당분 섭취는 줄이면서도 포만감은 오래 지속돼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혈당을 안정시켜주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저도 처음에 환자분들께 무리한 변화를 권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주에 하나씩 원칙을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아침에 마시던 과일 주스를 과일 그 자체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다음 주에는 저녁 과일을 오후 간식으로 옮겨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몸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돼요. 제가 진료하는 60대 환자분이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뭐가 달라질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과일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마트에서 과일을 사실 때는 너무 달고 무른 것보다는 적당히 단단하고 약간 신맛이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단맛이 강할수록 당분 함량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사과를 예로 들면 꼭지 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너무 말랑하면 당분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아요. 색깔도 너무 빨갛기보다는 연한 것이 당분이 적어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달콤한 배보다는 아삭한 식감의 배가 섬유질도 많고 당분도 적어요. 요즘 나오는 신품종 배들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량된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바나나만은 예외예요.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하면서 당분 함량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과일을 먹는 순서도 신경 쓰셔야 해요. 만약에 여러 종류의 과일을 드신다면
당분이 적은 것부터 먹으시는 게 좋아요. 베리류부터 시작해서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이, 성별, 기존 건강 상태, 활동량에 따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몸이 가장 정확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속이 더부룩한지, 졸린지, 아니면 오히려 상쾌한지 말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고 기록해 두시면 자신만의 과일 가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70대 환자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모든 과일을 다 똑같이 드셨어요. 그런데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니까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안 맞는 과일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지금은 자신만의 과일 목록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과일을 먹는 환경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 과일과 여유롭게 먹는 과일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혈당도 더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을 드실 때는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먹지 말고 의식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만족감이 훨씬 커지고 자연스럽게 적당량을 먹게 돼요. 계절에 따라서도 과일 선택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이 도움이 되지만 겨울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 더 필요해요. 우리 몸이 계절에 따라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멀리서 온 과일들은 운송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고 우리 체질에도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철 과일이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과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과일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자는 거거든요. 어떤 과일이든 적당히 먹으면 크게 문제 없어요. 문제는 무작정 많이 먹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선택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2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결국 가장 건강해지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시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에 과일 주스 대신 과일 그 자체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믿으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건강한 선택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가 전해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정확한 건강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 과일을 이렇게 바꿔서 먹어봤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과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실제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가족분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특히 50대 이후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정보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지 벌써 기대되네요. 혹시 궁금한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과일 선택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